자, 부중성으로 갈게요. 부중성은 토지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생산해요? 생산을 못하죠. 못하죠. 면적이 유한이 돼 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지구 땅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자, 임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토지는 늘어난다, 증가되지 않는다. 않는다.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돼요? 안 되고 면적이 유한하죠. 그죠?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 절대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립지나 간척지 같은 거는 이쪽 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물리적 양을 빌린 거예요? 용도적 공급이에요? 용도적 공급. 매립지 등은 결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중성이 예외가 없다고 하셔야 되고, 자, 이 칠판 중에는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생산비를 알면은 가격을 매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라는 거는 생산비가 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데, 우린 토지는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비를 알아요? 몰라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적 공급량을 못 늘려요? 물리적 공급. 근데 용도 전환은 가능하죠? 이따가 또 용도 다양성 때 말씀드리고요. 그럼 땅이 많나요? 땅이 희소하나요? 그럼 상대적으로 희소하기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죠. 그럼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니까 땅값이 안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요. 그럼 지가와 지대, 임대료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럼 부족하고. 자, 우리가 제가 토지 드릴까요? 공기 드릴까요? 그러면은 공기 달라고 그랬어요? 토지 달라고 그랬어요? 토지는 그냥니까 제한돼 있으니까. 공기는 좀 무한하잖아요. 소유욕이 생기겠죠. 그죠? 소유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집약화라는 것은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수요자 경쟁이 발생해서 땅값이 비싸지면 그냥요 건물을 올려요.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는 것을 따라서 집약화. 그럼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약화는 고층화와 유사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따가 이제 조방화하면 안 돼요. 조방화가 맞습니까? 집약화가 맞습니까? 조방화라는 자체는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니까 층수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방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수급 조절이 쉽습니까? 좀 곤란합니까? 아까 수요자 경쟁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따라서 토지 공개념. 자, 염지 가축 표시는 불펜은 남아도는 제하기 때문에 두 자로 써. 그러진 않죠. 토지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니까 이 토지는 공적 개념으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사회성 공공성이니까 정부의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키겠어요? 더 강화시키겠어요?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채용은 부동산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칠판 중에는 그냥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지는 데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성분들 분만한 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채용할 필요가 없죠. 근데 토지는 그냥요, 용도가 다양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용도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부중성하고 요거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중성이 그렇고요. 영속성으로 이제 가기 전에 파란 색깔 위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칠판,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간다면, 자, 우리가 가볼게요. 부중성으로 갑니다. 페이지 53페이지, 또 이제 파란 색깔 위주로 들어갈게요. 53페이지 가시면,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인 토지 절대량은 증가된다, 증가되지가 않는다. 그럼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산지 개형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건 물리적 공급이에요. 용도 전환이에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따 제가 후술할 거고요. 매립지 조성지 같은 매립지 조성지를 한 경우도 물리적인 부중성이 그대로 적용하니까 부중성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없고요. 1번,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2번,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토지가 물리적 양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공곡성이 수직이죠. 따라서 완전 비탈력 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전 비탈력 쪽으로 완전 수직이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어려워요. 균형가격 형성이 좀 곤란하고요.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땅이 그냥요, 희소해요. 부족하죠. 고층화시키죠. 그럼 조방화가 맞겠어요? 집약화가 맞겠어요? 집약화. 자, 우리가 아까 이 공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가꾸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토지는 유한하니까 그러니까 소유욕이 생깁니까? 소유가 생긴다는 게 중요해요. 소유욕구. 독점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입지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냥요 토지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지대의 지가가 발생하겠죠.
사회성 공급성 토지 공개념이 고집되고요. 용도의 다양성과 함께 무슨 이용? 채이용이라는 게 있죠. 넘겨보세요. 넘기기 전에 영속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좌측에 보시면 영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영속성 토지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오래 가서 물리적 양이 감가되지가 않죠. 절대적으로 물리적 양을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물리적인 감가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분필 같은 거는 사용하게 되면 없어져서 물리적인 감가가 되는데, 얘는 이제 물리적 감가가 안 되고, 토지가 50제곱미터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럼 가볼게요. 물리적으로, 물리적 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멸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물리적 감가. 자, 칠판주개나 아니면은 분필 같은 건 그냥입니까? 감가가 됩니까? 그럼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사용이나 시간에 따라서 마멸되고 우리가 노후화돼서 아예 없어지는 거죠. 우리는 물리적 감가상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소모를 정제한 재생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자, 우리가 칠판주개는 생산만 합니까? 나중에 소모도 됩니까? 없어지니까 다시 생산할 수 있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요? 소모가 안 돼요? 그럼 재생산이라는 이론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근데 아까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는, 자, 들어보십시오. 29번지 아파트가 있는데 30번지에 공동묘지가 들어서면 이 부지값이 떨어질 수 있죠. 이걸 따라서 경제적 감가. 이건 물리적 감가가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가 됐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적 감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리적. 경제적이 안 된다는 게 아니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을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빵은 먹으면 없어지죠. 빌려준다는 건 그냥입니까? 빌려주면 다시 와야 됩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빵은 빌려준단 말을 쓸 수 없잖아요. 쉬는 시간에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5,000원짜리 사왔는데 옆에서 자꾸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줄래? 1,000원 줬어요. 근데 화장실 갔더니까 이따 다 쳐드셨다? 쳐드시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렌트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동차도 렌트카 시장이 있고 주택도 전세 시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무슨 수상하고 있어요? 그건 자동차가 오래 가요? 주택이 올라가요? 토지가 올라가요. 토지가 오래 가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돼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남을 빌려줘요. 매각 대금도 갈 수 있고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죠. 단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내가 임대 소득만 받습니까? 양도 차익도 없습니까? 양도 차익도 없고요. 그냥요, 장래가 중요해요. 자, 우리가 가치라는 걸 저번에 배웠죠? 평가사가 매기는 건 가격입니까? 가치입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그 이익을 현재 가치로 매긴다는 거죠. 부동산 가치를 또 수익이 환원법에 대한 근거가 되고요. 자,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연령이 이제 그 100세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여성분들도 그냥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에 대해 중요하죠. 40세인데 막 50세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1억 주고 BMW 산 거와 토지 산 거는 토지가 더 세죠. 가치분이 우선에 투자자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냥 배려해야 돼요? 장기적 배려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살이는 그냥입니까? 하루만 삽니까? 얘를 잡아갖고 딱 잡아서 너 장래 희망이 뭐니? 나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근데 토지는 그냥 오래 가요. 오래 가죠. 그냥입니까? 미래를 봐야 됩니까? 내가 농지에서 하면 택지가 될 수도 있죠. 장기적 장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 배려, 예측이 되고 가치라는 게 나타나죠. 밸류라는 게. 왜 그럴까요? 평가사가 매기는 게 가격이었어요? 저번에 가치였어요? 장래를 현재 가치 매길 수 있잖아요. 맞나요? 토지가 오래 가니까 가치라는 거 생길 수 있죠. 맞죠? 아니,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농지지만 그냥입니까? 이게 택지로 바뀝니까? 바뀌니까 장래에 대한 이익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건데, 빵집에 갔는데 5,000원짜리 빵이 딱 있길래 잡으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딱 그러는 거야. 아, 이거 3년 있다가 10,000원 올라요. 10,000원 주세요. 또라이야, 완전히. 그지? 빵은 그냥요, 없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장래를 생각 못 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오래 갑니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이걸 현재 가치로 매기는 가치라는 걸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되고 직접 항업법이라는 자체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갈게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52페이지 파란 색깔 영속성 1번 물리적 감가는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럼 경제적으로 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2번
소모를 전제로는 재생산이 사고방식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자, 소유이익은 타인에게 매각해서 매각대금 받을 수 있고, 이용해서 임대료 받을 수 있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토지는 이제 주택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주택의 절약이라는 재고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4번. 가치 보존율이 그냥요, 우수해요. 투자자에서 선호하죠? 부동산의 가치의 개념이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장래익을 현재 가치로 매길 수 있다는 직접 아까 한원법이라는 강가가 안 되게 그렇고 6번 부동산 관리가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중요하죠? 장기적 배려 예측해야 되며 장기 소득이득 자본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자 칠판을 보세요. 여러분들 영속성은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됩니까? 무슨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생산이 소모가 안 되니까. 근데 부중성은 그냥요 생산비 법칙이 안 되죠. 생산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채용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채용은 무슨성 다 들어가요. 용도 다양성과 부중성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넘겨보세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가겠습니다. 55페이지 가보죠. 자, 따라서 용도의 다양성. 자, 그럼 요거는 그냥요 인문적 특성이에요. 인문적 특성 토지에요 인간이 개입됐어요. 개입돼서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죠. 그래서 후천적이라고 하고 인위적 가변적이라고 하죠. 자, 그럼 아까 그냥 이용해야 돼요? 채용해야 돼요? 부중성과 같이 채용의 성립 근거가 되겠죠.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행 전환이 가능하죠. 근데 이건 무슨 쪽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잖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용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다 원소도 가치가 많아지는데 참고하시고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55페이지 파란 색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용도의 다양성도 부중성과 함께 무슨 이용? 최이용. 2번 용도 전환을 통해서 무슨 쪽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경제적. 경제적 찾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얘기할 텐데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후술할 테니까 그럼 공부하신 분들 얘기해 보세요. 가능하다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합니까? 우상향해서 탄력적으로 바뀌죠? 나중에 또 뒤에 나오거든요. 오늘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술하겠고.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병합분할의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병합분할도 토지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위적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찍어드릴게. 넘기시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나요?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토지를 잘 합치거나 분할을 잘하면 용도를 그냥요 더 다양하게 가져가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할 수도 있죠. 합병 증가가 분할 증가가는 또 우리가 합병하면 증가가 될 수 있고 감가될 수 있고 분할 증가는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병합 분할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행정규제의 수반을 받습니까? 법적 절차를 거쳐야겠죠.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시면 사경행 위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제가 약간 업그레이드 시키셔서 넘기시면은 페이지 5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업그레이드입니다. 업그레이드. 가시게 되면은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자, 거기에 위치로서의 부동산이라는 게 나오죠. 네. 찾았습니까? 네. 59페이지 가셨어요? 네. 위치의 개념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박스에 무슨 위치와 무슨 위치가 있어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상대적 위치를 얘기를 해요. 얘가 바뀐다는 건.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박스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만약에 29번지에 아파트가 있다. 30번지에 공원이 들었으면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 첫 번째 박스. 그러면 이 아파트에 대한 박스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물리적으로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나 지금 박스 하고 있는데. 보고 있나? 그러면 그냥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상대적 위치를 얘기해요. 무슨 위치를 얘기한다?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 있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무슨 성이 있었어요? 인접성이 있었고 위치의 가변성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절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중요할까요? 상대적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강남이 비싸다는 거는 고조서서부터 지금까지 위치의 변화는 없죠. 그럼 절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위치가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읽어볼게요.
위치란 어떤 사물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 절대적 위치는 그냥이다. 고정돼 있다. 고정돼 있다.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성. 상대적 위치는 주변 토지 형상이 변할 수도 있죠. 그 상대적 위치가 효용성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유사한 부동산 간의 상호 대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상대적 위치는 안 바뀐다. 바뀔 수도 있다. 주변 환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나? 그러면 아까 거기 가보세요. 아까 다시 오셔서 페이지 가시면 56페이지. 56페이지 찾으셨어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절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상대적 위치가 바뀐 거예요? 자연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인문적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인문적 환경이 바뀌었죠. 답세 사경행.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 사회적은 인간과 관련돼요. 모든 것이. 인간이고 경제적은 수익, 행정적은 정책과 관련되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회적은 그냥입니까? 인간입니까? 공장, 공원, 학교, 인구 이런 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굵은 글씨 위주로 가져가세요. 부동산 거래 및 사용 수익 답세 관행 이런 게 사회적이고요. 경제적은 굵은 글씨에 교통체계라는 게 나와 있나요? 그럼 전철이 우리 집 앞에 뚫렸어요. 뚫리자마자 인구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바뀌어요. 그럼 교통체계도 경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기술 역시 산업구조가 바뀌어요. 3차 산업, 4차 산업. 세부담은 따보세요. 세금 부담.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갔다는 건 경제적이죠. 이자 부담 같은 거. 자, 그런데 행정 쪽은 따보세요. 정책, 제도, 계획, 세제. 세제는 따보세요. 조세, 제도. 그럼 이건 정책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가격, 임대료에 대한 통제, 규제 나오면 무조건 행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의 특성은 밑에 두 가지 보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에 3번하고 4번을 한번 보고요. 13.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요. 이걸 회수까지 시간이 적게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회수 기간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게 투자의 내구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 나왔고. 그럼 관리가 안 필요하다. 투자가 관리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고. 부동산은 밑에 싸요. 비싸요. 그럼 다수예요. 소수예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죠. 그럼 유효수요가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요? 곤란해요? 돈이 부채를 빌려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 기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아까 59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박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위에, 밑에는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왔고 지금은 잘 안 나오는데, 자, 마샬이라는 학자는 위치를 강조했고요. 마샬은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자, 여러분 접근성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공원이 있다, 또 여기 주택이 있는데 공원이 옆에 있으면 또 접근성이 좋고요. 전철역이 옆에 있으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접근성은 허드라는 학자가 얘기해요. 허드가 얘기하는데,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거기 보시면은 접근성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마샬은 위치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위치의 중요성. 근데 접근성을 강조한 학자는 아까 허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접근성이란 밑에 2번에 보세요. 어떤 목적물에 도달되는 시간적, 경제적, 거리적 부담이라고 되어 있죠. 상대적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적 거리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그럼 아까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자, 여기 전철역이 뚫리거나 공원이 있다는 건 절대적 위치예요. 이건 상대적 위치예요. 상대적인 것이고, 자, 항상 불변적일까요? 변할까요? 변하죠. 하나만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줘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m가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은 게 아니라, 거리적도 보지만, 만약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못 건너죠. 뒤져요. 따라서 심리적도 봐야 되고, 엄마, 걸어가자. 한 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엄마 택시 타고 가자. 하루 종일 맞아요. 경제적도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복합적이다. 자, 우리가 일반적이란 말은 따라서 예외가 있다. 여러분들도 일반적 열심히 다 공부하시면 다 합격해요. 예외가 있어요. 일반적이라는 건 접근성 예외도 있다는 얘기예요. 접근성이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건데, 이 예외는 여러분들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것은 시장 안에 주택이 있다. 그럼 시장 안에 주택이라는 것은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고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죠. 용도가 맞아요, 안 맞아요?
적극성이 예외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전철역 근처였는데 거기 가스 촬영이 들어갔었어요. 그냥요, 위험해요. 쓰레기 밀집장은 혐오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다. 그럼 용도가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넘겨보세요. 그냥 여기는 쓸데없고 다 넘기시면은 페이지 60페이지 가시면 4번, 5번 있어요. 4번, 5번. 찾으셨어요? 적극성이 중시되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편의점 같은 건 적극성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소매 점포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편의품점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떤 물건의 특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물건을 팔려면 여러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줘야 되죠. 근데 적극성이 중요되지 않는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양원은 전철역 근처에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독점역, 관광명소나 전문품점은 멀리 떨어져서 가죠? 자, 3번. 따라서 용도가 중요하다. 용도에 따라 위치 유용성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위치가 평가할 때는 용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정도 한번 보시고 밑에 공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여기다 오히려 별도를 쳐보세요. 공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간적 소유권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자, 따라해보세요. 3차원 공간. 그럼 공간이 몇 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3개죠. 그래서 칠판 보세요. 자, 거기를 제가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자, 공간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중심을 잘라요. 잘라서, 자, 지금 이렇게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제212조는, 자, 따라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무한정은 아니죠. 정당한 범위 내에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까지만 얘기를 해요. 사회통념이나 법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몇 차원 공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체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 표면을 따라서 수평 공간,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따라서 지표권, 자, 위에를 따라서 공중 공간, 공주권이라고 그래요. 지중 공간, 지하 공간은 또 지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적 범위는 이제 지표, 공중, 지하 나누고 점유 사용 처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지금 그림이 하나 보고 계시죠? 항공권 전파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사적 공주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적입니다. 이거는 항공기가 왔다 갔다 통행료 받을 수 없잖아요. 전파의 발전은 다 공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왜 일조권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햇빛을 받을 수 있거나 조망권, 우리가 바다가 보이는 거는 개인이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건 공적입니까? 이건 사적입니까? 사적이고 밑에 바닥에 보시면은 여기 지하수라는 단어가 있죠. 지하수는 개인이 우리가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미채굴된 강물이라는 단어가 있나? 석탄, 석유는 사적이다. 이건 공적이다. 공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인정을 안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좌측 가셔서 붉은 글씨 위주로 갈게요. 아까 공간은 몇 차원 공간? 파란 색깔. 그럼 수평 공간이나 공중, 지중도 있죠? 입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속성도 관련이 돼요. 그 오른쪽에 의의로 한번 갑니다. 자, 민법 제212조에 토지 소유권은 무한정이에요. 정당한 이기는 범위예요. 따라서 사적 소유권, 사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범위까지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 사회 통념으로 결정할 수 있고 구체적인 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으셨습니까? 밑에 박스는 이따가 해드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지표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표권은 땅을 사게 되면은 그 위에 그냥입니까? 건물을 짓습니까? 경작을 할 수 있죠. 그런 권리를 수평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표권이에요. 근데 아직 공인중개사에서 안 나오는데, 따라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찾았습니까? 그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표권에 포함된다는 단어가 나오나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벽 쳐보세요.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안 하는데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표권에 들어가거든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밑에 보충학습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물에 관한 권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역주의는 물을 골고루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수균지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역주의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선용은 먼저 온 사람이 그 독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지역 같은 거. 그래서 따라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우리나라에 이응 들어가죠? 유역주의를 보시는데 중요한 건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지하권입니까? 지표권에 포함됩니까? 지표권에 포함된다고 가져가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까 지하권 기억하세요? 그럼 칠판 아까 지하수는 사적으로 인정했죠?
미체분된 강물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범위의 지하수는 사적 소유권 범위에 들어가죠. 근데 니은 발표. 우리나라의 강화권의 개체는 미체분된 강물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 이제 한계심도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 예상하지 않은 깊이까지에 대한 사적 지하권에 대한 범위로서 자,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는데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가 밑에 뚫게 되면 그냥입니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되죠. 보상하는 범위예요. 그죠? 그래서 40m까지 규정을 하는데 요 한계심도 따라서 이내 입을 열어요. 이내 안내 그러면 이내는 그냥입니까? 위에입니까? 위에는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아래는 밑에를 얘기하죠. 밑에는 공적이거든요. 그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 그러면 디귿이 있어, 디귿? 거기서 따라서 보상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보상하는 거야? 위에 이내야, 아래야? 이내라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디귿의 정부의 공익사업의 경우는 한계심도 어떻게 돼 있어?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아래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 이 갔어? 그럼 아래가 맞죠? 이내가 맞죠? 이내는 보상해야 되고 아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공주권으로 가볼게요. 위에 오른쪽 가시면 공주권도 공중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법원의 판단에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밑에 사적과 공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여러분들 일조권, 조망권은 뭐예요?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일정 범위까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인접 토지 소유자한테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죠. 용적률은 여러분 건물을 올리는 건 지하공간 삽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건 건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사적 공주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TDR은 용적률 사고 파는 거거든요. 이따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근데 항공권, 접하권은 사적에 들어갑니까? 공적에 들어갑니까? 항공권이나 접하권은 공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적 공주권 이상의 공중관에 대해서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소유권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죠? 그 다음 맨 밑에 가시면 4번 있어요. 4번. 별표를 쳐보세요. 4번에 여러분들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나요? 답변이 구분지상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분지상권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권에 대한 땅에 대해서 갑돌이에 대한 이 건물이 있으면 이 땅에 대해서 윗돌이가 임차를 해서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빌려서 어떤 건물 가게 되면 강고탑 같은 거 보시죠. 그럼 그러니까 이것도 공중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지하철 공사가 지하실 만들려면 그러니까 밑을 파야 됩니까? 누가 사유지의 지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 공중도 된다. 지하도 된다. 다음에 둘 다 된다. 둘 다 돼요. 구분지상권은요. 맞나요? 근데 밑에 보시면 공중공간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야, 너 10층만 앉아 임마. 그랬더니 5층 더 짓고 싶어요. 그래? 공원 하나 만들어. 너한테 용적률 인센티브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지하입니까? 이건 공중입니까? 공중이죠. 용적률을 더 올려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TDR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영어니까 운항이 시행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T라는 거는 트랜스포를 양도한다는 거고 디벨로퍼는 용적률을 양도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용적률을 판다. 팔아서 서로 간에 용적률을 사고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하예요? 이건 공중이에요. 공중이죠. 자, 칠판. 아까 구분지상권은 지하만 돼요? 공중 다 돼요? 다 되죠. 좀 얘기 좀 해봐요. 다 돼요? 용적률은 지하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요건 공중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요것만 보시면 돼요. 전 페이지를 한번 보시고 제 그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페이지 가시면 61페이지의 박스를 보세요. 61페이지 박스 찾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 소유권이에요. 토지 소유권의 내용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자 독립된 거 기억나시죠? 나무 기억나요? 나무?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일반 나무나 등기된 이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를 쳐줬으니까 팔았죠. 그럼 내 소유권과 독립됐다는 거예요. 내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자. 근데 일반적인 나무는 내게 그냥 있으니까 어떻게 돼? 내 종속적 점물이 되죠. 그럼 이건 독립성이 없는 거는 소유권 내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맞나? 근데 독립된 건 그냥니까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밖에 아까 1조권 알아? 조망권 알아? 이거 무슨 공주권이야? 사적 공주권이 되죠. 그러니까 용적률 취득해도 사적으로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항공권 접하권은 공적에 들어가죠. 맞나요? 지하수는 무슨 쪽으로 들어가야 돼? 사적. 그럼 토지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채굴된 강물은 채굴할 수 없어요. 뭐로 들어가야 돼요?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잘 보고 계시나요? 아까 한계심도 아나? 한계심도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보상해야지. 아래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시겠죠? 요거. 지금 밑에 박스 똑같죠?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프린트 몰라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문제가 아까 안 풀어서. 자,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3번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3번 스타트. 3번. 부동산 특성에 옳은 거는 2번 맞거든요. 1번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부중성 때문에 토지가 제한돼 있죠. 그럼 건물을 안 올려야 돼요? 올려야 돼요? 올립니다. 그러니까 집약화라는 것은, 자, 토지는 한정돼 있죠.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킨 게 집약화예요.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근데 조방화라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적게 투입시키면 층수를 낮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가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2번이 맞죠? 영속성 때문에 그냥입니까?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럼 내가 자본이득의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득, 임대료를 다 향유할 수 있죠?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을 왜 틀었을까요? 자, 토지가 소모가 돼요? 안 돼요? 재생산이 안 되죠? 제가 오늘 힌트 드릴게요. 따라서 소모가 나오면 영속성이다. 영속성. 소모라는 단어는 무조건 영속성이에요. 내가 지금 찍어주고 있어. 소모 있잖니? 소모가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 영속밖에 없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재생산이 안 되는 건 영속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4번에 국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무슨 성 찍으셔야 돼요? 부동성. 국지화는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보완됐고, 채용 아시죠? 채용은 두 가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부중성하고 용도의 다양성이 되겠죠. 요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만 맞다?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밑에 4번 있나요? 4번? 4번도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4번도 시간 넉넉하게 드릴게요.
자, 이거는 2번만 맞거든요. 자, 1번에 가시면 1조건이 있나요? 칠판. 1조건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적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의 공적이다, 사적이다. 사적. 이건 인적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1조건 같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사적이 맞아요. 2번은 맞는 얘기죠. 지역만의 이용이 증가에 따라서 초고층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범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죠. 자, 칠판 보세요. 아까 지하수는 그냥입니까? 소유권, 토지 소유권이 미쳤습니까? 미치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럼 둘 다 된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떤 거는 돼요?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죠.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미체분된 강물만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죠. 맞나요? 자, 4번.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보상을 여기서 따라서 보상하여야 한다. 그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겠어요? 아래겠어요? 이내겠어요? 이내죠. 그럼 아래가 아니라 이내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정보 공익사업하기 위해서 상계심도 아래다, 이내다. 이내 타인의 지역을 이용해서 이용조율에 따라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아까 그림을 한번 볼게요. 구분지상권 아시죠? 구분지상권을 기합니까? 공중지하 다 됩니까? 지하 다 돼요. 맞나요? 근데 용적률과 TDR은 어디만 됩니까? 공중만 되지 지하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다 아다리가 맞으려면 그냥요 다 공중이나 하셔야 돼요. 지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나 좀 봐봐. 얘는 두 개 다 되잖아. 그렇지? 얘네들은 요것만 되잖아. 그럼 다 되면 어떤 것만 다 된다 그래? 공중만 다 된다고 해야 되잖아. 다시 갈게. 얘는 그냥이야 둘 다 돼. 다 돼. 맞죠? 근데 얘네는 그냥이야 얘네는 공중만 돼. 다 맞으려면 어디만 돼? 공중만 다 된다는 거죠. 지하는 안 된다는 거죠. 갑시다. 5번이 마지막으로 나왔던 공간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하보다는 물어보셔야 돼요. 공중이야지만 얘네들 다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TDR만 하고 좀 이제 좀 쉬었다가 경제론 갈 텐데 넘겨보십시오. TDR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제 쭉 넘겨보다는 뒤에 나오거든요. TDR이. 자, 페이지 가시면은 64페이지예요. 64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TDR은 운하라 제도예요. 운하라 제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제 제가 그 파란 색깔 나온 걸 요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가 기출 문제는 이따 보시게 되면은 자 어디까지 중요하면 따라서 3번까지만 중요하다. 요것만 기준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것까지 강의를 해보겠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 그림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힘드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실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어 미국 얘기거든요. 미국도 그린벨트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보존 지역으로 이제 묶어요. 그린벨트로 묶게 되면은, 자, 갑니다. 자, 그러면은 TDR은 운하 제도예요? 미국 제도예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 제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자, 미국도 그냥입니까? 그린벨트가 있습니까? 그럼 개발지역으로 묶어 놓잖아요. 역사적 유물이나 보존지역으로 묶어 놓죠. 보존지역으로 묶고,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요.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개발 가능 지역을 이렇게. 자, 그럼 우리나라에 아까 그린벨트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배우시죠? 그럼 갑돌이가 토지 이용을 규제했어요. 여기는 보존되고 여기는 개발을 하라고 하죠.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지역 간의 형평성이 야기된 거잖아요. 맞나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을 못 짓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한테 보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요. 우발적인 손실. 그래서 공적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을 해주는 게 형평성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자, 그래서 미국은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주는 게, 자, 얘네들이 사고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자, 아까 제가 트랜스퍼는 양도하죠.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따라서 개발권. 그 용적률로 사고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한테 소유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을 주는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개발권을 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발권과
개발권과 자, 지금 보시면 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따로 분리시킨다. 소유권을 넘겨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얘가 이걸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걸 규제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있지만 개발권이 없어서 이걸 사와서 자, 그냥 공짜로 사와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요. 손실보상도 해주고 개발이고 환수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해줬나요? 지네들끼리 알아서 했나요? 그럼 시장기구에 맡긴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실보상을 시장기구에 맡기거든요. 맡기다 보니까 손실이 완화돼서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하죠. 발생해서 손실이 완화돼요. 자, 이건 따로 지역 간의 형평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칠판 보세요. 자, 지금 일단 목적으로 본다면 개발권을 양도했죠. 손실도 보장했지만 개발이익을 환수한 셈이 되겠죠.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와 손실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실시되는 거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죠. 이 토지이용 규제에서 발생되는데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어요? 분리했어요? 소유권을 양도했나요? 개발권을 양도했나요? 정부가 직접 개입했나요? 시장기구에 맡겼나요? 개입적인 사적 지음으로 한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64페이지. 파란 색깔. 연역. 미국에서 널리 활용됐다고 나와 있죠. 그 밑에 파란 색깔.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지금 잘 보고 계셔요? 오른쪽 3번. 자,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켰나요? 분리했나요? 소유권을 넘겼나요? 개발권을 양도했나요? 개발권을 양도했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얘네들끼리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공적이겠어요? 사적 공주권이겠어요? 개인적인 공주권을 활용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아직 안 나왔지만 3번에 보시면 무슨 공주권의 활용 방안이다? 사적. 지금 보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정부가 직접 보상했나요? 보상한 건 아닌가요? 시장기구에서 사적 자금으로서 지네들끼리 보상한 거죠. 그래서 시장기구에서 맡겼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5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제도가 활성화되려면 얘가 건물을 안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야 돼요. 그럼 지가가 낮아야 되나요? 지가가 높아야 되나요?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지만 많이 또 사오겠죠? 그래서, 자, 지금 5번 보고 계십니까? 개발 지역이 땅값이 어떻게, 저지가, 고지가. 지가가 높아야 되고, 공적 규제를 완화해야 돼, 강화해야 돼. 그래서 TDR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6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무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나요? 형평성이죠. 지역 간의 형평성. 맞나요? 근데 7번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못 짓는 걸 일로 짓게 되면 그럽니까? 건물이 고층화됩니까? 교통이 체증되죠. 개인적인 출퇴근 비용이 사회적 비용으로 효율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7번이 있어요? 자, 개발 지역이 과잉 개발로 어떻게 된다고요? 교통이 체증될 수 있고 공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지구제의 취지에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시험지에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찍어줄게. 칠판. 우리나라에 실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게 가장 유력해요. 유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칠판을 보시면은 용적률 인센티브나 TDR은 지하입니까? 공중입니까? 지하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건 공적 공주권을 활용하는 겁니까? 사적입니까? 사적 공주권을 활용한 거죠. 맞죠? 정부가 직접 자금을 들였어요. 정부의 자금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네들이 사적 자금으로서 시장규에 맡겨서 간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개발권 양도. 소유권 양도예요? 개발권 양도예요? 소유권을 양도했어요? 개발권을 양도했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건 우리나라에 아직 실시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